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빠른 시간 안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바다에 떨어진 동체 일부를 건져 올렸습니다. 나머지 잔해희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뒤 9분 뒤에 서울 지역에는 경계 경보가 잘못 발령돼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도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시의회가 LA 호텔과 공항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을 시간당 $30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LA 카운티가 프리웨이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시범 운영될 계획입니다. LA시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의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2회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개최를 3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다울정 앞에서 성화를 체화하고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재무부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 불법 의약품 생산과 관련해 중국과 멕시코에서 개인 9명, 단체 8곳에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에서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3대7로 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표팀 역대 최장수 주장 손흥민 선수는 6월 A매치에서 팬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마지막 날에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이 발사 후 실패를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2단 엔진 이상으로 발사체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빠른 시간 안에 2차 발사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소위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시도한 건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입니다.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는데 비정상적인 비행 끝에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 지목한 필리핀 루손섬 동방해상에 한참 못 미치는 비행거리입니다. 북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은 길이 1.3m, 무게 300kg급으로 해상도는 최대 1m 내외인 소형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정상 비행 중 1단 분리 뒤 2단 발동기, 즉 엔진 이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했고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마 1형에 도입된 발동기와 사용 원료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급적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란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위성 발사 실패 때도 다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8달가량 걸린 전례가 있어 군 당국은 2차 발사를 단시간 안에 진행할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가 추락한 직후 한국군은 곧바로 수거에 나서서 잔해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잔해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색과 인양이 완료되는 대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이 인양한 뒤 공개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일부 잔해입니다. 천리마 1형이 레이더에서 사라진 직후 수거에 나섰는데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연료통 혹은 1, 2단 로켓 연결 부위로 추정되는데 나머지 잔해는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에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수중 무인 탐사기 등을 동원해 잔해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수역은 수심 70에서 80m로 핵심 부품 인양에 성공할 경우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된 동체만으로도 연료 탑재량과 연료 종류를 알 수 있고 엔진까지 해소한다면 북한의 ICBM 능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광명성 3, 4호를 치러 발사했던 지난 2012년에 이어 2016년에도 연료통 등 일부 발사체 부품을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6년에 인양한 위성 보호 덮개 페어링에서는 위성 보호 장치 대신 화약 폭발 흔적이 발견되면서 당시 발사체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가 아닌 장거리 미사일 개발용이라는 단서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2012년 발사체와 2016년 발사체가 거의 같았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의 명칭을 은하가 아닌 천리마 1형으로 위성은 광명성이 아닌 만리경 1호라고 밝혔는데 잔해물을 분석하면 기술 개발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군은 추가 수색과 인양이 완료되는 대로 부품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보내 정밀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와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돼 있다며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 속에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의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국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 방위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이를 위한 많은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actions, we of cours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at our disposal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You have seen us take those step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유엔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몇 시간 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 계획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어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의 첫 기착지로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일본 도착 사실을 알리면서 나는 미일 동맹 강화의 역사적인 진전을 강조하고자 여기에 왔다며 우리는 더 굳건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성과를 내고 있고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동반자 관계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간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잠 훈련, 상호 운용성 강화와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의 일본 방문은 시점적으로 어제 오전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고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에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지 얼마 안 돼 이루어져서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이같이 논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듀자리크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직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과 프랑스 등도 어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한 발사체 발사를 잇따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도 이날 탄도 군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무시는 국제와 영내 평화 안보의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역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널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5월 31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6월의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도 역시 남가주 여전히 흐리고 서늘한 날씨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내려앉아서 아마도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인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다가오는 주말에는 오랜만에 7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70도를 밑도는 낮 기온이 기록되겠습니다. 아마도 6월 중순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 같은 서늘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65도, 56도, 해안 지역은 63도, 58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3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캐러멜 시장이 130억 달러 시 예산에 서명함에 따라 노숙자 수술을 수용하기 위한 첫 번째 호텔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개 객실을 보유한 호텔을 7천만 달러에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객실 한 개당 23만 달러입니다. 4만 4천 명이 현재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5만 6천여 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여 명이 쉼터나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몇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호텔과 모텔을 마련하는 데 쓰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LA시 기존 건물에 모텔 객실을 임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300개 객실을 보유한 웨스트레이크 지역에 메이페어 호텔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7천만 달러의 계약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객실 한 개당 23만 4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 전기, 관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노숙자들을 모아놓고 저소득층에게 제공해 놓은 다음에 물과 전기, 관리비 내라고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캐런 베스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호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을 매입해 노숙자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LA시에서 메이페어 호텔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웨스트레이크 지역 거주민들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LA시 정부가 홈리스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지만 이 노숙자 마약 중독 문제 등으로 홈리스 문제 해결은 큰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시장 취임 직후부터 홈리스들을 거리에서 주거시설로 옮기기 위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LA 시내에서 홈리스들이 가장 많은 문제 지역부터 홈리스 텐트 철거 작업에 들어갔지만 홈리스들을 주거시설로 옮기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베스 시장 취임 이후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LA 시내 홈리스 1,200여 명이 주거시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홈리스 텐트를 치우는 것이 어려운 지역들이 남아있어 시정부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LA 시정부가 홈리스 텐트촌 철거 작업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LA 다운타운으로 엘보에블러 주변, 즉 메인과 스프링, 시저 샤베즈, 브로드웨이 길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현재 40여 개의 홈리스 텐트가 줄지어 있는데 홈리스 아웃리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홈리스들을 인근 모텔이나 호텔로 옮기려고 해도 노숙자들이 주거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거리에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숙자들이 주거시설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통제를 받기가 싫어서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모텔 등 주거시설로 옮기게 되면 보통 통금 시간을 지켜야 하고 외출했다 귀가할 때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홈리스들이 마치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해준 주거시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홈리스들을 주거시설로 옮기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노숙자들의 마약 중독 문제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노숙자들이 주거시설로 들어가 통제를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홈리스들을 주거시설로 옮기기 위해 출동한 시정부 공무원들이 텐트 안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실신해 있는 홈리스들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리스 텐트를 치우러 갔던 공무원들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 있는 홈리스들에게 해독제인 날칸부터 처방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숙자들의 마약 복용 실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접근 방법부터 모색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LA시 정부는 홈리스 마약 문제가 심각한 스키드로나 사우스 LA 등지에 펜타닐 해독제인 날칸 스프레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해독제를 거리에 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가 호텔 직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30달러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시의회는 호텔 직원 최저임금을 올해는 25달러까지 올리고 이 25달러까지 시급을 올렸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조사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고서에 호텔을 포함한 관광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과 의료보험 보장 범위, 유급휴가, 병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호텔 직원 최저임금을 2028년까지 30달러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캐런 프라이스 구지구 시의원은 관광산업이 시 경제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은 가족 부양과 삶의 유지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 임금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LA통합교육부 교직원들도 노조 파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어낸 바 있기 때문에 또 파업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직원의 권익도 좋지만 업계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시의 다운타운 지역과 한인타운 인근 도심 프리웨이 진입에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유료 통행료 신설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어제 LA에서도 도심 혼잡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LA 카운티 메트로교통국 MTA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오랜 연구 결과를 올여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메트로 당국이 혼잡세를 신설하려는 구간은 먼저 LA 다운타운의 주요 도로와 프리웨이 구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LA 한인타운 인근을 통과하는 10번 프리웨이 다운타운에서 산타모니카 사이 16마일 구간입니다. 또 끝으로 샌프란도 밸리와 LA를 연결한 프리웨이와 캐년 도로 등 모두 3곳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이들 구간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교통 혼잡세를 부과할 경우 교통 체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메트로 당국의 설명입니다. 메트로 측은 혼잡세 요금 액수와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예상 수익을 포함해 혼잡세 신설안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혼잡세 방안의 타당성 조사를 감독하고 있는 마크 발리아니 도스는 앞으로 수개월 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초 메트로 이사회에서 투표를 붙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신문에 밝혔습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에는 저소득층 운전자와 카풀 운전자를 위한 보조금, 또 나홀로 운전자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자금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올해 세금 보고 시한이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칫 소득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 보고 누락, 지연으로 벌금 부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해외 거주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IRS는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마감 시한이 6월 15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외 거주자들에게 마감 시한 내 반드시 세금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성화봉송식이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재미대한 체육회를 주축으로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의 성화 봉송식이 개최돼 전미주 한인체육대회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웨스턴길에 위치한 LA 한인회에서 성화를 점화해 올림픽길 한인타운 노인센터 다울전까지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올해 뉴욕에서 진행되는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행사로 전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체육인들이 다양한 종목들을 참여해 새롭고 다양한 한인체육인들을 발견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올해 체육대회에는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등 남가주 지역을 비롯해 미주에서 총 32개의 지역에서 한인체육인들이 골프, 축구, 야구, 농구 등 21개의 종목들에 참가하며 선수, 감독, 코치진 등 올해는 도합 4,500여 명의 한인들이 이번 체육대회에 참가합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지난 4년여의 시간 동안 미주 한인체육대회는 개최되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재미대한 체육회의 정주현 회장입니다. 17,000명 관중을 있고 우리 선수들이 한 4,000명 전부 다 임원들하고 모여서 큰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도 전부 다 초대해서 굉장히 17,000명 관중석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프리로. 이번 성화봉송식을 통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를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격적인 서막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화가 각 시에 도착을 해서 각 지역 회장님뿐만 아니라 선수, 임원 그리고 한인사회의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후원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화가 뉴욕에 잘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뉴욕 미주 체전 조직위원회의 과구청 공동조직위원장입니다. 13개 경기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0명을 이제 팀을 구성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뉴저지 팀이나 달라스는 250명 참석을 하고
LA에서 30일에 시작한 이번 성화봉송은 오렌지 카운티를 거쳐 락스베가스 등 총 16개의 도시들을 거쳐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진행되는 뉴욕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는 나수 베터런스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개막식을 열고 에센호어 박과 미셸 아슬레틱 콤플렉스 그리고 나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페어 이 포모나에서 하고 있죠.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요. 이 카운티 페어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 로컬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정리합니다. 올해 LA 카운티 페어 방문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페어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포모나 페어플렉스에서 열린 올해 페어 관람객은 71만 7,8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재개됐던 지난해 방문객 63만 5천 명보다 8만 명이 늘었습니다. LA 카운티 페어는 매년 9월에 열렸었지만 지난해부터는 5월로 앞당겨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여름철 무더위의 에너지를 절약하여 요금 고지서 크레딧을 적립하도록 소비자들에게 권장했습니다. 두 가지 인기 있는 옵션은 여름 할인 플랜과 스마트 에너지 프로그램이고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름 할인 플랜을 통해 6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등록하고 참여할 경우 최대 $180의 요금 고지서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남가주 에디슨사는 에어컨 장치 위 또는 근처에 원격 제어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고객은 중앙 냉방식 에어컨이 있어야 하고 남가주 에디슨사 고객이어야 하며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가주 에디슨사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이벤트 동안 에어컨 전원을 끄거나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이벤트는 연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차원의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하루에 최대 6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선 등록에 대한 일회성 $75 요금 고지서 크레딧을 포함해 최대 $115의 요금 고지서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등록이 되면 고객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고 온도 설정은 최대 4도 더 높게 설정되어 사용되는 에어컨의 양을 줄입니다. 언제든지 온도를 재조정할 수 있고 가정용 온도 조절 장치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하면 모바일 앱 알림,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통화로 에너지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페사디나의 한 비즈니스 업체에서 $3만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가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페사디나 경찰국에 따르면 3인조 남성들로 구성된 절도단은 페사디나 900블락 노스 오렌지 그로브 블루바드에 위치한 비즈니스에 침입해 금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들은 금고가 위치한 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업소 벽에 구멍을 파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 체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은입니다. LA 카운티 시니어 위원회의 한인 진교륜 커미셔너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의해 재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따르면 진교륜 박사는 지난해 8월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임기로서 카운티 시니어 위원회 커미셔너로 재임명돼 노인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4명의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활약하는 등 한인들의 정계 진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계 전체로 보면 미국에서 선출직 공직자 수가 인구 비중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 분석단체인 RD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반 기준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 카운티, 시 이런 모든 선거 단위의 선출직 공직자의 약 0.9%만이 한인들을 포함한 아태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 중 아태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6.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아텍에는 이런 인구 대비 선출직 공무원 수가 인종별로 비교해도 가장 뒤처져 정치적 대표성이 가장 떨어지는 인종으로 조사됐다고 RDC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투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거구 구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 보고서도 발표됐습니다. LA 지역의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의 영향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분석 보고서가 어제 일미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UCLA와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의 연구 저자들이 2020년과 22년 LA 시의회 선거를 분석해서 인종별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 마소카 교수는 LA 지역에서 아시아계 인구는 세 번째로 큰 인종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보잉 파워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는 선거구 구획 재조정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공동 참여자들은 아시안 유권자들이 다른 인종의 유권자들과 연대하면 선거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아시안 후보가 나와야 하는 동시에 그 후보는 아시안을 넘어 전체 인종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뱅크 오브 홉 LPGA 매치 플레이와 시상식의 성공리에 지난 주말에 마무리가 됐죠. 뱅크 오브 홉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 골프장에서 LPGA 매치 플레이와 시상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태국 선수로는 2021년 이후 2년 만에 태국 출신의 파자리 아난나우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케빈 김 뱅크 오브 홉 행장은 앞으로도 최고의 뱅킹 서비스뿐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 성장을 주류 사회에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창립 75주년을 맞아 올가을에 기념 축제를 엽니다. 기념 페스티벌은 10월 22일 인앤아웃 버거 포모나 드래그 스트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인 $25, 또 3살에서 12살 어린이는 $15의 입장 판매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티켓에서는 입장과 드래그 레이스, 자동차 레이싱쇼, 카니발 놀이기구 이용권이 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입장객들에게는 음식과 음료를 구매 시 사용 가능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티켓값은 $75로 축제와 콘서트 입장료가 함께 포함된 가격이며 콘서트 후 모든 수익금은 인신매매와 약물 중독을 퇴치하는 단체에 기부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웨스트체스트 지역 아마존 프레시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총격을 가한 살해 용의자는 80대 남성이었습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라시에나가 블루버드에 있는 이 웨스트체스트 지역 아마존 프레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가 한 여성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점차 언성을 높이던 중 용의자가 권총을 꺼내 피의자를 향해 한 발의 총격을 가했다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 남성과 여성이 언쟁을 벌였는데 인근 아파트 빌딩에서 이를 지켜보던 용의 남성이 내려와 간섭하다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된 상태로 현재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고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 다운타운 우리도매 시장인 자바시장 부근 한 건물 밖에서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메이플 애비뉴와 월스트리트 사이 8가로 자바시장과 꽃도매시장 부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층짜리 상업용 건물 앞 쓰레기통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발견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고 소방대원 55명이 33분 만에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데븐포트에서 발생한 이 아파트 부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 같은 당초 발표와는 달리 주민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매트슨 데븐포트 시장은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서 현재 5명이 행방불명 상태라며 이 가운데 최소 2명은 잔해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전날 밤 구조대가 사고 건물의 무너지지 않은 부분 4층에서 여성 한 명을 발견하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구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시당국이 사고 현장에 더 이상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고 철거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워싱턴주에서 한 살 배기 아기가 차 안에 9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24일 워싱턴주 퓨얼럽시 한 병원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어제 발표한 것입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키우고 있던 이 아기는 이 사회복지사가 9시간 동안 일하는 동안 차 안에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여성은 출근하기 전에 다른 아이들을 내려주고 오전 8시가 넘어 출근했지만 한 살 아기가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다가 퇴근하기 위해 오후 5시쯤 차로 돌아온 뒤에야 숨진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아기가 차 안에 방치됐다가 사망한 것이 올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사고 크고 작은 상해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20억 달러의 승소 경험. 지금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케이스도 한국인 부인과 다시 무료 상담하세요.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불란서 안경 거망과 아름다운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네. 새로운 감각의 불란서 안경원 눈은 밝고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망과 호랑나비 기대 이상의 휴가, 잊지 못할 최고의 감동. 오는 10월 27일 방송인 김은국과 떠나는 열흘간의 유럽 크루즈. 유럽 크루즈의 선두주자인 MSC 크루즈의 2023년형 새로운 배와 함께 독일 항구 도시 함부르크, 매혹의 벨기에 브뤼셀과 낭만 넘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프랑스 몽생미셀과 영국의 런던 등 다시 없을 5개국 볼거리 먹거리 풍성한 크루즈. 10월 감동의 유럽 크루즈를 기대하십시오. 크루즈는 크루즈 전문 크루즈 클럽에서 213-800-6367 213-800-6367. 언니, 거긴 전기세 얼마나 나와? 작년엔 280불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11불. 진짜? 어떻게? 태양광 설치했지.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 내 돈 들어간 건 없어. 전기차까지 쓰면서 11불 내고 있어. 전기세는 내려가고 집값은 올라가고 텍스 크레딧까지. 2023년 1월부터 30% 텍스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BTS 솔라 디자인 213-500-8000. 이젠 스마트 보험 시대입니다. 844-210-2002로 전화하면 경험 많은 에이전트가 모든 보험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도와준대요.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커버리지와 최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스마트 보험. 스마트 시대엔 스마트 보험이죠. 종업원 상해, 고용 분쟁, 사업체와 건물주, 자동차, 집,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 생명보험과 은퇴연금 등 보험은 스마트 보험. 844-210-2002 i스마트원.net.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경기에서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저스 한 번 졌다고 크게 우울해하고 막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새로운 투수 마이너리그에서 올려놨더니 2연승 달리면서 잘 던지고 있죠. 그리고 그 전날 패했다고 우울해했지만 바로 또 9대3으로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다저스는 여전히 내셔널리그 서부조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조 선두, 잠깐 서부조 선두에 올랐었던 LA 엔젤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신기류일 것이다. 네,
뭐 왜 엔젤스를 이렇게 미워하냐?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트라우트와 오타니 최고의 선수인 거 맞죠? 네. 그래도 팀이 발전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3대7로 패했습니다. LA 엔젤스는 현재 서부조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다음 시즌에 부상과 슬럼프는 있었지만 다시 골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대 최장수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제 6월 A매치에서 팬들과 다시 만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팬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손흥민은 밝은 표정으로 양손을 흔들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지난 시즌 레스터 시티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돌연 안와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피파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에게도 큰 악재. 그러나 손흥민은 마스크 투혼으로 대표팀을 이끌며 벤투호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이번 월드컵을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와 예전 컨디션을 찾지 못한 손흥민. 그러나 브라이튼전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 프리미어리그 역대 통산 34명밖에 이루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통틀어 14골에 6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는 모두 20개. 골도 지난 시즌 24골보다는 줄었지만 부상과 월드컵 출전에 따른 체력 부담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진출도 무산되며 토트넘의 팀 재건이 불가피한 상황. 동료 케인의 이적 여부 등도 관심이지만 역대 최장수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시선은 당장 다가오는 6월 A매치를 향해 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16일 페루, 20일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을 통해 팬들과 다시 만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저번 WBC 대회 한국 대표팀 성적이 상당히 저조했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못한 이유가 이게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은 같은 팀원들도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요. WBC 야구 대표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죠. 대회 기간 경기 전날 술자리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파문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WBC 1라운드 경기는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도쿄 술집에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 프로야구협회는 해당 선수들에게 경위서를 받기로 했는데 해당 선수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죠? YTN입니다. WBC 대표팀이 지난 3월 경기를 앞두고 연이어 도쿄 아카사카 유흥가의 술집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호주전 전날인 3월 8일 밤 술집을 찾아 9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호주전 당일이자 일본전 전날인 9일에도 술자리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선수는 투수 3명. 모두 다른 구단 소속으로 선발과 중간 개투, 마무리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KBO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수 3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다른 선수들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KBO는 철저하게 개별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속 구단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저희 구단에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신속하게 그다음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제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전 역전패에 이어 일본전 대패로 세계 무대에서 실력 격차만 확인하는 수모를 겪은 WBC 대표팀. 뒤늦게 터진 술자리 논란에 열정적으로 대표팀을 응원했던 팬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번에는 스포츠계의 인종차별 소식입니다. 최근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관중들이 경기하고 있는 선수에게 인종차별성 조롱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시아계를 겨냥한 노골적인 인종차별도 급증한 가운데 아시아계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에게 상대팀 관중들의 조롱이 쏟아집니다. 조롱은 멈추지 않고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눈 찢는 동작을 하며 손흥민 선수를 비하하는 영국 팬.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달엔 이탈리아 여대생들이 중국계 미국인 모자를 조롱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은 실제로 유럽 곳곳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집니다. 독일의 한 설문조사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무려 9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애들이 좀 인종차별적인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뒤에서 놀래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놀라면은 막 약간 비웃고 그런 식의 장난도 있었어요.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이 심해졌습니다. 팬데믹 자체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조금 더 사회적으로 용인해서 표출시켰다는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항상 꾸준히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 눈을 찢는 조롱 등 비언어적 차별과 모욕적 표현 같은 언어적 차별이 폭력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는 경우는 10% 정도. 현지 전문가들은 아시아계 인종차별 문제는 이제 막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며 아시아계가 연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독 한국 대사관은 여행객들이나 교민들이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 신고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